오픈AI CEO인 샘 알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는 1인 기업이 충분히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챗 GPT를 만든 회사의 CEO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AI 서비스 22개를 총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 AI 서비스들을 정말 다 잘 쓴다면 1인 기업도 충분히 유니콘이 아니면 유니콘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T 서비스 기업에서 일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생각해보면 간략히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일들을 다시 세분화해서 살펴본다면 전부 기획과 실행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기획은 보통 경쟁사나 다른 만들어진 것들을 참고해서 영감을 얻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는 퍼플렉시티, 챗 GPT, 제미나이, 그리고 그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러한 LLM들을 사용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기존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검색의 목적과 현재 상황의 맥락을 알려주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찾을 레퍼런스 자료를 통해 배울 점을 찾고 그 배운 점을 어떻게 나의 일에 녹일 수 있을지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지금부터는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검색에는 퍼플렉시티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퍼플렉시티의 검색 결과가 제미나이보다 확연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서 지금은 제미나이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록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록은 실시간으로 트위터죠. X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최신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그록 같은 경우에도 자료 검색을 할 때 조금 강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심층 분석인데요. 기획을 하다 보면 여러 레퍼런스 자료들을 찾고 하나만 더 딥하게 분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레퍼런스 자료들을 여러 개를 찾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인사이트를 그렇다면 나의 작업에 어떻게 반영하고 녹일지 이러한 고민들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미나이 딥 리서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미나이 딥 리서치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찾은 레퍼런스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또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사이트들을 찾아서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글쓰기인데요.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랑 제미나이가 가장 문장을 잘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은 글쓰기의 목적, 그리고 분량, 그리고 글쓰기 기법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글쓰기 기법을 잘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글쓰기 기법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서 공부해서 어떻게 넣어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대본 작성에 도움을 받으려고 작성을 해둔 프롬프트인데요.
자세한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지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배워야 하는데 작가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정보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쓰신 글을 가져와서 GPT나 제미나이에 넣고 그분들이 글을 구성하는 방식, 그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집중도와 몰입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져가기 위해서 어떠한 기법들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는 게 아니라요. 그 중에서 내 개성, 내 성격에 맞는 키워드와 글쓰기 작성 방식을 가져와서 조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의 글쓰기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미지 생성의 경우 나노바나나, 이마젠, 미드저니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노바나나랑 이마젠은 구글에서 모두 만든 이미지 생성 AI고요. 미드저니는 오픈 AI에서 만든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먼저 나노바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나노바나나는 이미지를 조작해서 생성하는데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그래서 나노바나나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주목받았던 키워드 중 하나가 일관성과 사실성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에 어떠한 이미지 값을 전달을 해주고 여기서 어떠한 부분을 삭제해줘, 수정해줘 라고 하면 굉장히 그대로 프롬프트를 잘 반영해서 결과값을 내줍니다. 또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사실성이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 이미지들을 보면 좀 AI스럽다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이미지 생성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 미드전이나 이마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경향성이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제작이나 어떠한 캐릭터를 생성할 때 더 유용할 수가 있겠죠.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마케팅 자료로 영상을 만들거나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기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 미드전이나 이마젠을 쓰면 좋습니다. 영상은 저도 아직 제대로 써서 어떤 그렇다 할 만한 결과물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소개해드리는 영상 제작 툴 중에서 일단 클릭 빼고 다 써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광고 영상 제작이나 최소 1분 정도 분량이 되는 애니메이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을 때 제가 이러한 툴들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냥 영상 AI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분명히 영상이라는 건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연출에 따라서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 각도, 날씨, 뒷 배경, 뭔가 그 촬영하는 시간적인 느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성인데요. 영상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보다 조금 더 일관성을 신경 써줘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영상 하나하나를 생성할 때마다 그 프롬프트를 잘 적고 일관성을 각각의 영상마다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키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써본 대략적인 느낌은 이런 건데 저도 빨리 그렇다 할 만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고 다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전달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수노 AI가 가장 대표적이죠. 수노는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음악을 작곡해주는 음악 생성형 AI 서비스인데요. 제가 실제로는 노래를 만들거나 작곡을 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 광고 영상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BGM이 필요해서 이제 수노로 처음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무료 버전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버전 3.5로 음악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오디오 품질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노래를 딱 들었을 때도 뭔가 꽂히는 그렇다 할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음악을 생성해 줄 때 버전 5로 또 음악들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디오 품질도 좋고 노래가 너무 캐치하고 제가 정말 원했던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1분 정도만 생성을 해줘서 저도 이거는 버전 5로 만든 음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유료 결제를 해서 수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쉬운 건 음악들을 제가 만들면서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그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제가 음악적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해서 프롬프트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면 이제 다른 광고 영상이나 영화 트레일러, 예고편 이러한 것들을 보고 거기서 사용되는 음악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제미나이한테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려면 어떠한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돼 물어보고 그렇게 제가 필요한 키워드를 또 뽑아서 다시 수노에 가가지고 작성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 정도까지만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라고 하면 엠파렌이랑 메이크가 최근까지 가장 대표적인 툴이었는데요. 여기서 최근 오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팔은 구글에서 개발한 AI 자동화 플랫폼인데요. 기존의 노드를 연결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자연어로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입력하기만 하면 AI가 시각적 로직을 구축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용자가 개발을 몰라도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원하는 AI 서비스들을 연동할 수 있고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강력한 특징일 뿐만 아니라 또 구글에서 개발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글 서비스와의 연동이 쉽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오팔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가봤더니 한국 IP에서는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찾아봤는데 한 6일 전에 구글 코리아에서 이제 오팔을 한국에서도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가서 앱까지 생성을 해보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제가 써보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파렌은 오픈소스 기반의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인데요.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엠파렌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셀프 호스팅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 엠파렌의 강점은 바로 커스터마이징에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노드 연결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로직을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이 로직에 대한 제어권을 완전히 사용자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엠파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개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점이고요. 이 정도의 개발 언어를 익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아서 엠파렌이 가장 많이 환영받는 자동화 툴이 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엠파렌이 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화 툴이기는 하거든요. 메이크도 클라우드 기반의 자동화 플랫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를 그렇게 몇 번 써보진 않았지만 사실 처음 썼을 때 엠파렌과 그렇게 다른 점은 찾지 못했어요.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코드를 직접 짜서 여러 상황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메리트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이크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피그마를 쓴 경험의 대부분은 개발자로 디자이너분들이랑 기획자분들이랑 일을 할 때였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기획이나 디자인이 나오면 피그마 링크를 공유받고 제가 하는 것은 코멘트를 다는 정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피그마 활용 능력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하지만 이제 혼자서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해야 되고 피그마를 써야 하나 생각했지만 다음에 바로 소개해드릴 서비스이긴 한데 리플릿이라는 서비스를 써보니까 프롬프트를 작성하기만 해도 그냥 바로 디자인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의 수준이 디자이너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정도일 수 있지만 디자인 역량이 전혀 없는 저에게는 충분히 무리가 없는 수준이어서 그러면 피그마를 도대체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디 써야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그마 AI를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지점은 바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회사 소개와 같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디자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피그마 AI를 쓰면 저한테 굉장히 작업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조만간 피그마 AI로 디자인을 한 웹사이트를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개발인데요. 개발 관련한 AI 툴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개발자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코드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툴이고요. 두 번째는 비개발자가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나 기획 내용을 자연어 프롬프트로 입력하고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노코드 AI 개발 툴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AI 서비스로는 GitHub 코파일럿이나 커서 등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개발자가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협업에 유리한 코드 구조는 무엇일지 고민을 하고요. 또 개발자로서 팀 내에서 따라야 되는 코드 규칙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의 확장성, 그리고 다양한 엣지 케이스들을 고려하면서 또 생각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과 반대로 좀 더 관습적으로 그냥 작성해야 되는 코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GitHub 코파일럿이나 커서 등을 사용해서 단순히 코드 작성하는 것들을 완전히 위임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작성해둔 코드 구조를 파악을 시키고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수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인지를 물어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해당되는 AI 서비스로는 A0, V0, 리플릿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개발을 잘 모르는 비개발자도 자신의 기획이나 원하는 기능, 요구사항을 자연어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서 앱이나 웹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웹 서비스는 바로 MVP 수준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내가 요청한 사항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GitHub랑 바로 연동을 시켜서 코드를 로컬 환경에 받아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코드 레벨에서 다시 수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2개의 AI 서비스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는요. 혼자서 일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어떠한 업무 지점에서 AI 서비스를 사용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AI 툴 하나하나를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획 능력입니다. 사실 혼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구글 검색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나의 고객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뉴스레터를 운영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사실 AI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을 나의 사업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기획 능력이 받쳐줄 때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개발 지식인데요.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개발을 직접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개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이런 자동화 툴 같은 것들을 쓸 때 심리적 허들도 낮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MCP를 쓰는 방법만 봐도 그렇고 또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회사의 개발 문서를 읽고 API를 연동시키는 것만 봐도 그렇고 개발 관련 지식이 있어야 좀 더 사용에 유리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실행력입니다. 이제는 퀄리티 측면에서 특정 서비스가 획기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쓸지 결정하는 것보다 일단 써보는 것, 그리고 처음에 나오면 대부분 초기에는 비용이 무료니까 무료일 때 최대한 빨리 여러 번 써보는 그러한 실행력이 더 중요한 요소, 역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하루에 8시간 일한다라고 친다면 평소에 4시간 걸리던 일을 1시간, 2시간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5시간, 6시간 동안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AI를 잘 활용하는 것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정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마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25살에 기획자로 스타트업에 입사를 해서 27살에는 또 서버 개발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저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도 어렸고 조금 사회 경험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4년, 5년 동안 일을 한 거죠. 물론 회사에 다닐 때는 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제가 있던 도메인 그리고 서비스들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저는 퇴사를 하고 올 6월부터 아자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자캄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정말 한 20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부정적인 감정
감정이 지배적일 때 모든 것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많지만 정말 아주 작은 그러한 습관들로 제 관점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 경험들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그러한 컨텐츠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이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디자인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혼자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제가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AI를 써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AI 툴들을 써서 콘텐츠를 만들고 또 서비스를 개발하고 업무들을 자동화해 나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솔직하고 사실적으로요.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AI 툴들을 쓰면서 제가 마주치는 문제들을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AI를 써서 제가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제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도 AI를 써서 여러분들만의 하고 싶은 것들을 더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